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후반부는 북한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 나오셨네요. 김태현 변호사, SBS의 인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분이시죠. 칼럼니스트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인광기 기자, 네. 북한의 주유소들이 주유 서비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들어왔던데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AP통신이 22일자로 지금 방송을 했는데요. 보도를 했는데 평양에 있는 주유소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죠. 평양 주유소의 게시판에 간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금부터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들은 기름은 이제 국제기구 차량이라든가 외교관들만 판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민들에게는 팔지를 않겠다. 그래서 기름이 굉장히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은 지난 19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 차량들을 돌려보내거나 또는 아예 문을 닫은 주유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아울러서 기름도 값도 굉장히 폭등했다고 합니다. 지금 AP통신 기자가 촬영한 평양 시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네. 그러면 북한이 주유 서비스를 제한했다. 이 얘기는 혹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룩항 외교부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제한하고 있느냐 또는 제한할 예정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의 정책은 모든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의 관계자의 말이나 성명을 봐라. 그래서 특정 인물이라든가 온라인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무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북한의 원유를 제한하겠다 또는 제한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전혀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과거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이었죠. 2차 북해 위기 때 대북 송유관을 한번 잠갔는데 그때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지금 북한에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휘발유 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북한은 우리처럼 리터로 이제 휘발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이제 팔고 있는데요. 저 보시면은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2013년에 이제 5억 9천만 달러로 제일 많았고, 2015년에 2억 8천만 달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90% 이상의 원유를 갖다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 제재를 겪고 있으면서 북한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일반 전력들은 모두 이제 석탄을 이용하는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각종 무기라든가 또 이제 공장이라든가 혹은 이제 일반 교통은 휘발유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이렇게 잠궈버린다면은 결과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이라든가 산업적 측면에서 북한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김정은 체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기성 기자 얘기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열쇠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중국의 관영 언론 매체인 황구시보가 실제로 원유 공급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사설에서 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황구시보는 그동안 한 3차례 사설에서 원유 공급을 이제 축소가 아니라 중단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0일 요 언저리에 보도된 걸 보면은 이제 중단이라는 단어 대신 축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인도주의적인 재앙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다분히 경고성 메시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환구시보 우리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가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문제나 어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자주 하지만 사실은 관영이기 때문에 이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이제 대신해서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수위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환구시보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설의 수위가 좀 달라진 게 지난 6일과 7일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승원 평론가가 황구시보가 관영 매체고 그래서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이징 특파원 했던 이기성 기자가 보기에 황구시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하면은 네. 우리로서는 그걸 이게 정말 중국 지도부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 저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정 부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황구시보의 그 공식적인 게 뭐냐면은 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 신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시면 보겠지만은 저 시진핑 중국 주석이 관영 매체를 한번 이렇게 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황구시보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 신문 내 사무실에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위상이 올라갔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기 정부의 그 말을 인정할 수 있는 매체는 그 CCTV, 그다음에 인민일보, 그다음에 신화통신 여기 나가는 것은 100% 인정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매체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미된 것이다. 즉 학자라든가 다른 의견들이 거의 가미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그 도가 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황구시보의 어떤 그런 논조에 대해서도 제재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쭉 이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면에서 제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부분 중국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인민일보에서 이 얘기를 딱 해버리면은 중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한국시보 같은 이런 데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일반적인 학자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임광기 그 기자가 얘기한 거나 이승원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얘기한 건 아니다.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가지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비켜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황구시보가 어떤 매체인지 충분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김태현 변호사, 황구시보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시보가 역시 사설에서 북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식의 어떤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 수실 공격, 이거 미국의 선제 타격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서 북한을 침략하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이 나서야 한다. 이런 내용을 22일자 신문의 사설에 실었는데 결국 저것을 해석을 해보면 북핵은 절대 용인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북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까지는 우리가 군사적 개입을 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미국이 더 들어와서 김정은 정권의 전복, 일종의 레짐 체인지라든지 그런 것을 시도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설이 황구시보에 실렸습니다. 임광희 기자, 네. 이 내용은 좀 대단히 우리로서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북핵 시설 타격은 용인할 수 있지만 군사분계선 넘어오는 건 용인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북한에 더 이상 핵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건 아울러서 미국 역시 거기에도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것을 만약에 핵도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함께 보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외과 수실식 타격이 가능하지만 전면전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외과 수술식으로 거기만 딱 때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북한 핵시설이라는 게 한 군데만 몰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만약에 외과 수술식으로 한두 군데를 쳤을 경우에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당연히 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에서도 그거는 용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을 갚지 않아서 살 1파운드를 잘라가기로 해서 서명을 했으니까 내놓으니까 재판관이 현명하게 하잖아요. 자, 잘라가라. 그 대신 피는 한 방울도 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식 타격은 가능할 수 있어도 전면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과 함께 같이 보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는 북한 측에서는 우방인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역시 관영 매체 동원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한 거예요? 일단 이제 조선중앙통신에 이런 글을 실렸습니다. 지난 21일자인데 필자는 정필이라는 사람인데 필명으로 글을 필자가 필입니까? 예. 정필입니다. 예. 그 글을 쓴 사람이요.
남의 장단에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에 매여 달린다면 적으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연 누구를 향해서 저 글을 쓰는 거고 저기서 그 누구의 장단에 누구가 어느 나라인지 명시하진 않았는데 글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춘다는 것은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 글을 듣는 수신인은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정은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 10명씩 보면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방인 중국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었죠. 이 태양절 맞아서 북한에서는 최근에 한반도의 긴장, 위기 고조 이런 분위기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북한 매체의 보도 한번 보시죠. 천만 아들, 딸들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뜨거운 그리움이 저 밤하늘에 무수한 빛이 되고 혈이 되어 쏟아져 내려 더욱 절절한 우리의 태양절. 백두 청춘의 열정과 낭만이 용축 야외장의 밤하늘가에 아름다운 불꽃보라 되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으며 위대한 민민이 있기에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태이며 우리의 앞길은 끝없이 지향찬란합니다. 우리의 천만 군민은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굳게 뭉쳐 주체 사회주의 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역시 이 북한 매체 보도하는 사람들 목소리 들어보면은 특징이 있고 우리 개그맨들이 정말 흉내를 잘 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임광 기자, 네. 역시 김일성 생일이 저 북한에서는 뭐 최대의 명절이다. 태양절이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울러서 2월 16일 날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과 더불어서 근데 특히 이제 아버지니까 더 하겠죠. 그래서 최대의 명절이라서 저렇게 축제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기간을 정해서 축제 그리고 체육대회, 각종 학술 세미나 아무튼 모든 거를 그때 다 쏟아부을 정도로 아주 강한 아주 최대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생일 선물도 주고 저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저렇게 밤하늘에 많은 이 축포를 쏟고 폭죽을 이렇게 터뜨리는 게 2월 16일 날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어렵게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엿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폭죽을 터뜨리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저 때 저 축제 때 좀 댄스 파티 하고 저런 순간을 또 기다렸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내용의 보도를 굳이 강조해서 보여주는 이유, 이승원 평론가 어떻습니까? 뭐 김정은이 이제 확실히 자리 잡았고 우리의 최고 지도자다 뭐 이런 걸 또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을까요? 왜 이게 비근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롯데 제2 롯데월드 이제 개공하면서 굉장히 성대하게 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소가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일부러 그것을 이제 정면 돌파한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잔치를 준비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 장면 보면서 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어떤 나라든 외부에서 압력이 심해질수록 내부 결속력을 더 단단히 하려는 어떤 지도부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날 열병식에 이어서 16일 날 과연 칼빈슨 호가 이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하는데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런 거 할까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관측들이 있었는데 실제 16일 날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는 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축포를 터트리는 저 모습도 우리가 지금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그래 굶어 죽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역으로 더 성대하게 치러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정은이 뭐 그날 양복을 입고 오면서 이제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국은 우상화를 위한 하나하나의 어떤 맥락과 단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정은이 뭐 최근에 돼지 사육장을 또 찾아갔고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밑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뭐 사진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보면서 이기성 기자. 네. 저런 내용들을 자꾸 보여주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것. 최대 우방국인 중국이 설사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또 지금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계속해도 우리는 우리 길 계속 가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좀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만약에 대북 송유관을 잠가 버린다면은 지금 북한 지도부는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 없이 미국과 일본과 프론트라인을 형성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으로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한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카드로 러시아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상정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외부에 대해서는 블러핑을 하는 것이고 내부로서는 이제 인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과 함께 그 조금 전 자막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자막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돼지바다. 돼지바다가 펼쳐졌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돼지바다가 펼쳐졌다. 김정은의 또 몸집도 상당히 있는데 저렇게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기가 이제 그 도축된 돼지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밑에 아까 화면을 보시면 가공품, 우리는 예. 말하면 햄과 소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널려져 있어서 정말 돼지고기가 많으니까 그런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 저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저기 있는 저 돼지고기랑 햄들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돼지 바다가 펼쳐졌다. 어쨌든 북한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